평소보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한 빈증 상업센터. 번쩍이는 자동차들이 주차장으로 줄지어 들어가고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직원들 사이에 정중한 인사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커다란 유리문 밖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한 남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웅씨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그는 초라한 차림새에 색이 바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낡아빠진 구두는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타일 바닥을 밟았고 주변의 화려함 속에서 그의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웅씨의 손에는 작고 부드러운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끄러움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순박하면서도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그곳에는 란이라는 젊은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란은 전문적이고 능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웅씨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그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웅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디에 지원서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웅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여긴 일반 주차장이 아닙니다. 웅씨는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일이면 좋겠고 급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하지 않고 입술을 비죽이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씨에게 얼른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직원 무리가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젊고 야심찬 영업사원인 민이었습니다. 민은 웅씨를 보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시골에서 막 상경한 것처럼 보이는데. 민의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와서 일자리 구걸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본인 꼴을 좀 보세요. 조롱하는 말들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웅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사방에서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웅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롱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은 첨에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들었지? 할아버지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잖아. 자신이 천재인 줄 아나 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웅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기이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빈증 상업센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부터 식당과 사무실까지 곳곳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했고 조롱과 농담을 섞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모인 젊은 직원들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침에 웅씨를 조롱했던 민은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노인네는 여기가 시골 장터 주차장인 줄 알았을 거라고. 오늘은 주차 안내원을 하겠다고 왔지만 내일은 사장 자리를 달라고 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에 함께 웅씨를 조롱했던 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게다가 노인네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웅씨의 말은
그들에게 좋은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웅씨처럼 느릿느릿 걷고 웅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가끔은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단다. 모두 박장대소하며 민의 흉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석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나이 지긋한 경비원인 칠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때 첨이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진짜야. 다른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네. 라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마 감동적인 영화 주인공이 된 줄 알았나 보죠. 가난한 사람이 몇 마디 멋진 말로 갑자기 성공하는 그런 영화 말이에요. 미는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어쩌면 자기가 이 쇼핑센터 전체를 바꿔놓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들의 조롱 섞인 말과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칠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라는 구역 관리자인 황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황씨,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다니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옷차림은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황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이 들고 가난하게 입은 사람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일하게 하면 센터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황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의해.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센터의 기준이 떨어지게 둘 수는 없지. 빈증 상업센터는 고급스러움과 품격의 상징이니까. 라는 자신의 말에 동의해주는 황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곳, 경비실에서 칠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젊은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우습지 않으세요? 칠씨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삶과 환경이 있는 거야. 모두가 원하는 곳에 설 수는 없지.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야. 젊은 동료는 칠씨의 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가 지나도 웅씨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역의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각색하며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웅씨가 도시에서 가장 큰 주차장을 관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진짜야, 세상에 자기 분수도 모르는군. 사람들은 웅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웅씨의 침착함 뒤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증 상업센터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쁜 발걸음 소리, 직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장에서 들려오는 거래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웅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주된 화제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라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인네가 여기에 와서 일자리를 구할 줄은 몰랐어. 황씨 말이 맞아. 여긴 그런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듣자 하니 외곽의 빈민촌에 산다던데. 옷차림만 봐도 여기 같은 고급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차바퀴와 도로가 마찰하는 소리가 들려 란과 동료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메르세데스 S클래스 최고급 차량이 센터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윤기가 흘렀고 VIP 번호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차에 쏠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의 안내 데스크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라는 놀라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본 후 함께 온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구역 관리자를 당장 이리 불러 라는 황급히 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읽고 있던 황은란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황은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전문적인 이미지를 위해 재킷을 걸쳤습니다. 하지만 중년 남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 회장님. 황은 눈앞의 남자가 남 회장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빈증 상업센터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황은 남 회장을 알아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자 빈증 상업센터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황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남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황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 센터의 관리를 맡긴 이유가 뭔지 아나? 황은 잔뜩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했더군. 어제 이곳에 한 노인이 찾아와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네. 자네 직원들은 그 노인을 조롱하고 쫓아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황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분의 옷차림과 태도가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남 회장은 황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옷차림이 중요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것뿐인가?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한 행동으로 이 센터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거야. 황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웅씨라고 하네. 산신년 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주차장 사업을 운영했던 분이지. 사업이 어려워져 모든 것을 잃었지만 황은 놀라서 남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남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웅씨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잘 알고 있네. 그분은 이 센터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자네가 웅씨를 다시 찾아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분에게 주차 관리자 자리를 제안하길 바라네. 만약 자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네의 관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남 회장의 말에 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웅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며 웅씨에게 사과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웅씨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주차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고 직원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웅씨의 지혜와 경험은 센터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그는 빈증 상업센터의 진정한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칠씨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좋다. 돌아가겠다. 하지만 너희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웅씨의 말에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남 회장은 웅씨를 다시 회사의 고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라는 웅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과 첨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역시 그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평양상업센터는 웅 씨의 합류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로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웅 씨는 단순한 고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업센터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직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평양상업센터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과 첨도 차례로 앞으로 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다. 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중요한 분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웅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기를 바란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렴. 회의가 끝난 후 남 부장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다. 웅 할아버지는 관리 서비스 고문 자격으로 쇼핑센터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웅 할아버지는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근무 환경, 더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예전에 구역 관리자였던 황은 웅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웅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아직 젊다. 그 후 며칠 동안 쇼핑센터에 웅 할아버지가 나타나면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직원들, 특히 예전에 웅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했다. 라는 웅 할아버지가 주최하는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중과 인류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 민과 첨, 예전에 웅 할아버지를 조롱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도 웅 할아버지가 제안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웅 할아버지는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쇼핑센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웅 할아버지가 돌아온 후 평화 쇼핑센터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웅 할아버지는 이론적인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첫 교육 시간, 웅 할아버지는 차분한 눈빛으로 강단에 올랐다.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고위직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집중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다. 여러분, 웅 할아버지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란, 민, 첨은 앞줄에 앉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그들이 입는 옷이나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 웅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난날을 회상했다. 옛날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너희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성공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나를 떠났다. 웅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멸시했던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 가난한 택시기사는 나에게 음식을 주었고 노점상은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남자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 직원들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웅 할아버지는 자선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먼저 그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 웅 할아버지는 관리자들과의 회의에서 강조했다. 예전에 구역 관리자였던 황은 이제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이끌고 새벽부터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라는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들을 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라는 길가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이 때문에 흐릿해진 눈으로 란을 바라보았다. 매일 몇 푼이라도 벌어서 손주들 학교 보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경멸적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웅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민도 이제 후회를 감추지 못했다. 도시 외곽에서 자선 활동을 하던 중 민은 복권을 파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좀 쉬시지 그러세요. 민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다. 노인은 쉰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쉬면 아픈 아내 약값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젊은이. 세상에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그 말은 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을 따라 웅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애쓰는 야윈 어머니의 모습에 첨은 눈물을 흘렸다. 자선 활동 이후 쇼핑센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란민, 첨, 예전에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들은 이제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란은 웅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민과 첨도 점차 변화했다. 어느 오후 웅 할아버지는 작은 회의실에서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너희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구나. 개인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체 집단에 퍼져나갔다. 평화 쇼핑센터는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정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오늘 아침 평화 쇼핑센터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따가운 시선이나 험담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고위 관리자부터 경비원까지 모든 직원이 큰 회의장에 모여 웅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웅 할아버지는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귀중한 교훈을 남긴 분이었다. 웅 할아버지는 차분한 태도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며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부드럽지만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나는 칭찬을 받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가치를 전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란, 첨, 예전에 할아버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나눈 교훈들이 이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웅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모두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기다렸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나갔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 겉모습만 보고 할아버지를 판단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상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의 뒤를 이어 란과 첨도 일어섰다. 할아버지, 저희는 존중이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지. 나는 너희들이 이 교훈을 깨달아서 매우 기쁘다. 작별 인사 후 웅 할아버지는 구역 관리자 황의 책상 위에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친애하는 여러분께, 저를 고문이나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람의 가치는 건 모습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직의 가치는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그 힘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웅! 그 후 쇼핑센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차별하거나 서로를 험담하지 않았다. 웅 할아버지가 시작한 자선 프로그램은 꾸준히 이어져 평화 쇼핑센터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란, 민, 첨. 예전에 비난의 대상이었던 이들은 이제 변화의 귀감이 되었다. 민은 자발적으로 신입 직원들을 위한 소프트 스킬 교육을 담당하며 존중과 인류의 가치를 전파했다. 예전에 거만했던 란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오후 시외버스는 웅 할아버지를 태우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있는 그의 작은 집으로 향해. 할아버지는 집 앞 나무 그늘 아래 낡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해. 소박하지만 지혜와 인류애로 가득 찬 웅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화 쇼핑센터의 상징으로 남아. 웅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존중과 인류애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개인의 가치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전파하는 인간적인 가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웅 할아버지가 남긴 교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평화 쇼핑센터는 웅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단순히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행복과 고객 만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웅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쇼핑센터는 지역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쇼핑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기업에도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진정한 리더십은 직책이나 권위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친절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평화 쇼핑센터는 고객 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 첨은 인사팀에서 일하며 웅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직원들의 인성을 중시하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능력만큼이나 인성을 중요하게 평가하여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직원들로 쇼핑센터를 채워나갔다. 시간이 흘러 웅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평화 쇼핑센터의 정신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쇼핑센터 입구에는 웅 할아버지의 흉상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것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그의 명언이 새겨졌다. 모든 직원들은 웅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화 쇼핑센터는 웅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평화 쇼핑센터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진정한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웅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있었다.